한 번 꽂히면 말릴 수 없다. 폭풍 마운팅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만든 녀석. 보호자 부부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야, 푸! 게다가 산책도 제대로 못해 에너지 방출도 실컷 못하는 상황. 아니야. 과연 푸는 불꽃 마운팅을 멈추고 조신한 반려견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정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이너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요. 역시나 한달음에 달려와 설샘을 반기는 녀석. 냄새 좀 맡을래? 들어가서 맡아. 어우, 목소리 크다. 어? 안녕하세요. 가자. 처음 본 설샘과도 만나자마자 놀기 바쁜데요. 빨리 던져줘. 야, 너 뭐 프리스비 해도 되겠다. 주세요. 또 던져줘. 주세요. 아니야? 되게 귀엽네. 역시 전문가답게 한눈에 알아보시는구만. 뭐 지금은 문제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뭐 분명히 저를 부른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럼 저희가 그래도 영상을 한번 보면서 그러면 푹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푸의 가장 큰 문제 행동. 귀여운 얼굴을 하다가도 누군가에게 꽂히면 돌변해서 무아지경으로 마운팅을 했는데요. 이거구나. 또 왜 그래? 이거야. 네, 쌤, 바로 그거예요. 네, 좀 보면 볼수록 조금 심해 보이기는 하네요. 설쌤이 보기에도 좀 심한가요? 이거군요. 네, 마운팅. 이게 상당히 심한 상태. 외부인이 왔을 때. 외부인 중에서도 오로지 한 명에게 꽂혔던 푸. 그래서 문제 행동 촬영 당시 푸가 꽂히는 사람이 누굴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촬영 내내 푸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담당 PD. 야, 근데 우리 피디님한테 엄청 꽂힌다. 이에 도전하는 새나게 출연견들의 인기 스타. 첫 만남 때도 역시 푸를 이끌리게 했던 새나게 촬영 감독. 강아지들한테 픽 당해가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두 사람 중 푸의 간택을 받을 자는 누구? 안달이 난 녀석. 과연 푸의 선택은 누굴까요? 고민할 시간도 없이 담당 PD를 향해 돌진하는 녀석. 역시 푸의 원픽은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대체 담당 PD에게만 꽂히는 이유 뭘까요? 우연인 걸까? 이번엔 자리를 바꿔서 실험을 시도해봤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마치 자석처럼 붙는 녀석. 우연은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PD가 입고 있는 옷을 바꿔 입어봤습니다. 이번에도 푸의 마음은 변함이 없을까요? 그런데 어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담당 PD에게 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방향을 바꿔 촬영 감독을 선택하는데요. 세상에, 그럼 옷에 꽂힌 거였어? 이게 같은 재질 아닌가요? 비슷할 거예요. 맞아요. 많고 많은 옷들 중 왜 PD의 옷이었을까요? 혹시 보들보들한 재질이 마음에 들었던 걸까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것도 확인해 봤습니다. 같은 재질의 옷. 과연 푸의 반응은? 어잉? 처음엔 관심을 보이더니 뭔가 성에 차지 않는지 들이대지 않는 녀석. 재질도 아니라면 대체 뭐냐고요? 저 옷에 뭔가 냄새가 있었던 거야. 푸가 좋아하는 냄새. 아, 스멜. 강아지들의 제일 감각은 어디죠? 코? 네, 후각. 그러니까 사람은 눈으로 판단하는데 개들은 코로 판단해요. 얘네들은 어느 정도로 냄새를 잘 맡냐면 여러 가지 냄새가 섞여 있어도 이걸
합쳐서 맡는 게 아니라 분리해서 맡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카레에 있으면 당근 냄새, 감자 냄새, 카레 냄새, 향신료도 다 분리해서 맡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 뭐에 그렇게 꽂히니? 이게 되게 힘들어요. 지금 자기가 꽂히는 냄새가 있고 새로운 냄새 중에 자기가 꽂히는 냄새에 더 이 마운팅 행동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원인은 푸의 취향을 저격하는 냄새였습니다. 우선 개들에게는 후각이 제1감각입니다. 그래서 개들은 후각을 통해서 사람인지 강아지인지도 구별할 수 있고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격인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도 개들에게도 자신이 선호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푸가 정확히 어떤 냄새에 자극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작진의 옷에서 푸를 자극시키는 그런 냄새가 났을 거고 푸는 그 냄새에 꽂혀서 마운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성화는 언제 했어요? 저희가 데려오고 1살 넘어서. 우선은 조금 더 마운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처음에 마운팅은 우선 개들에게는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정상적인 행동이라고요? 개들은 암수 그리고 지금 푸가 한 것처럼 중성화 유무와 상관없이 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하면 이제 문제의 행동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녀석이 심할 정도로 마운팅을 했던 이유 대체 뭐죠? 많은 분들이 이 마운팅을 할 때 생각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성적 행동. 성적 행동은 좀 아닐 것 같은 게 저도. 성적 행동이면 그 포즈나 자세가 완전히 달라요. 막 침을 흘린다거나 침은 안 흘렸는데. 네, 막 침을 흘린다거나 그리고 얼굴과 목 쪽을 상대방에게 다 막 밀려고 해요. 막 붙이면서 막 밀려고 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이 목 자체가 떨어져요. 네, 떨어져 있어요. 이게 아니고 진짜 막 이렇게 완전히 다 합체하듯이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요. 성적 행동이면 좀 더 야릇한 포즈가 나올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비교가 되시나요? 그럼 푸의 마운팅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도 너무 저도 궁금해요. 대부분은 첫 번째가 관심 끌기. 나랑 좀 놀아줘. 첫 번째가 관심 끌기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있어요. 싫어서. 네,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런 감정을 마운팅으로 푸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고 보니 푸는 부부가 스킨십 할 때도 질투라도 하듯 그때마다 마운팅을 했는데요. 지금도 짖죠? 막 사이로 끼어들면서 위치도 보세요. 정확히 가운데로 끼어들고 둘을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말이 안 들어지면 마운팅을 하죠. 지금 전형적으로 나만 빼고 놀지 마예요. 나만 빼고 뭔가 하지 마. 나만 빼고 둘이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 불안 플러스 관심 끌기죠. 나만 빠지는 게 불안하고요. 그리고 내가 마운팅을 함으로써 지금 아빠가 엄마한테 가 있는 관심을 나한테 다시 끌어올려고 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푸가 마운팅을 할 때마다 스킨십을 해주며 관심을 보여왔던 보호자. 결국 관심이 필요할 때마다 푸는 마운팅을 해왔던 건데요. 우리가 무심코한 이 행동으로 인해서 푸가 저 행동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관심 끌기 행동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만 관심을 주라는 생각으로 이 행동을 했는데 그게 결국 들어져요. 그러면 어떨까요? 성공했다. 그러면서 이 행동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하게 돼 있어요. 그동안 푸에게 정말 애정어린 관심을 기울여왔던 부부. 하지만 푸에겐 한없이 부족했던 걸까요? 왜 이렇게 마운팅이란 돌발 행동까지 보이며 관심받길 원하는 거죠? 푸가 오게 된 이유. 네.
그 인터넷 카페에 파양 당하는 강아지 제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여러 보다가 딱 네. 사진 딱 봤는데 너무 뭔가 내가 데려오고 싶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1살 됐을 때 그러면 한 갖고 온 살이 거죠? 넘을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전 상황을 잘 몰라요. 그 투의 1년 생황을 잘 모르거든요. 이미 다 큰 아이였고. 파양, 그리고 지난날의 상처들. 지금의 문제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데요. 좀 안타까운 게 얘가 진짜 태어나서 1년까지 제대로 된 사랑을 못 받아봤나. 어렸을 적 상황에 의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만나면서 약간 집착, 애착 이런 것들이 더 강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그런 사랑을 받아보다 보니까 거기에 더 집착을 한다거나 하는 모습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난생 처음 느낀 관심과 사랑. 그것이 결국 푸의 문제의 안타까운 원인이었네요. 그렇다면 밖에서의 이상 행동 역시 과거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산책을 할 때마다 안절부절, 바깥을 무서워했는데요. 산책이라도 실컷 하면 마운팅도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조차 쉽지 않았죠. 제가 느끼기에는 푸는 태어나서 이 집에 오기 전까지 밖에 안 나가봤을 것 같아요. 보통은 그래도 5개월 땐 나가는데 푸는 1년이 넘어서 처음 나가봤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면 사람으로 보면은 20살 때 처음 밖에 나와본 거예요. 20살에서 30살. 그때 처음 밖을 나와본 거예요. 누가 적응하겠어요? 근데 성격적으로 봤을 땐 원래 산책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아이예요. 근데 어렸을 적의 경험의 부족 때문에 지금 이런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죠. 결국 푸의 모든 문제는 어릴 적 경험과 기억에서 비롯된 것.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보니까 두 분이 되게 좋은 성격을 가졌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거를 제가 못했어요. 끊어줄 땐 끊어줘. 내가 단어음이 많이 없어서.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엄청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하시죠. 네. 이게 결국 미안한 감정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것 때문에 강아지들이 더 스트레스를 네.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안 이뻐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단호함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규칙을 세우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런 것도 조금씩은 이제 단호하게 끊을 필요가 있어요. 태어나 1살이 되기까지 제대로 된 보살핌은 물론 버림까지 받았던 푸.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의 가족과 행복한 반려견생을 위해 변화해야겠죠?